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주말,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가 끼었지만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는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24세 나이에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달라는 외침은 이렇게 거리뿐 아니라 높이 75m 굴뚝 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406일간 2명의 노동자는 이 높고 좁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75m 높이의 굴뚝과 광화문 광장 두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가 고공농성장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파인텍 노동자들은 406일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집은커녕 지상으로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여름 혹독한 더위를 견뎠고 이제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은 하루 2번 줄에 매달아 굴뚝으로 올려집니다. 몸무게는 50kg까지 줄었습니다.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의 높이는 75m입니다. 굴뚝 앞은 철문이 굳게 닫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노사비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굴뚝 아래쪽엔 대형 에어매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2014년에도 408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노동자들은 다시 굴뚝에 올랐습니다. 사흘 후 크리스마스가 되면 농성 최장 기록도 깨지게 됩니다. 노동자가 몸을 혹사해가면서도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투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지상에 남은 파인텍 노동자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지난 10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굴뚝이 노동자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JTBC 최재원입니다. 이렇게 가장 오랜 기간 고공농성 기록을 세우게 됐지만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치가 이럴 때 해법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늘 여당의 최고위원 등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고공농성만 해온 게 아닙니다. 지난 5월 나흘간 청와대를 향해 오체 투지를 했고 이달에도 추위 속에서 닷새간 이어갔습니다. 오체 투지와 함께 단식 농성이 시작되고 시민단체가 지원 농성을 하면서 조금씩 이슈가 살아났습니다. 정치권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좀 일찍 오셔야 되지. 지금 벌써 굴뚝에 올라가면 406일이나 됐잖아요. 하지만 여당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측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기 위해서 비공개로 만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전에 들으신 것처럼 너무나 완고한 입장을 사측이. 오늘 방문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 오면서 뭐라도 대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망은 하루속히 빨리 땅을 밟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 사이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편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가 시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면서 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청와대 앞쪽이죠.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청계광장 주변에서 시작된 고 김용균 씨 추모제는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행진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들고 있는 종이를 잠시 살펴보면요. 앞면에는 내가 김용균이다. 뒷면에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위험한 근무 환경에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용균 씨 역시 살아생전 이런 점을 고쳐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도 바로 그런 김영균 씨의 뜻을 이어받아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곳 청와대 앞까지 모인 겁니다. 예. 자, 행진에 앞서서 열린 추모제에서는 김 씨의 어머니도 나와서 발언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9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번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김영균 씨 추모제에는 2,000명가량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모 집회에는 김영균 씨의 부모님도 참석을 했는데요. 우선 김영균 씨 어머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은 원통하게 갔지만 아직도 아들 동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가 책임 있게 행해지길 바랍니다. 예. 김영균 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오늘 기습 시위가 열렸다고 하죠. 그렇게 대통령 만나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인데요. 노동자 단체 청년 전태일 소속 활동가 15명이 김영균 씨가 사고당한 태안 화력발전소 9 10호기에 긴급 진입해 2시간가량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고 김영균을 죽인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